이번 시간에는 집단 발달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발달 단계, 그러면 시작 단계, 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출제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학자들의 관련 없이 시작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는 개입 단계죠. 응집 단계,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 집단 발달 단계를 집단 발달 단계에서 교재를 넘기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시작 단계. 시작 단계. 이 시작 단계는 준비 단계, 인테이크 단계죠. 준비 단계. 먼저 쓰고,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저항 다루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항 다루기.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만남이 없이 아직은 알리고 공지하고 접수받고, 이런 단계가 바로 이 시작 단계고, 초기 단계에 가서는 처음 얼굴을 맞대면서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그래서 저항 다루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초기 단계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저항 다루기.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는 응집력이 생기면서 집단 내의 하위 집단들도 생기고 또 그걸 조절하기 위한 통제 기제도 발달하는 단계를 해서 여기 응집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결국에 이제는 마무리, 모순점에서 통합 단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단계, 그러면 집단의 형성 및 탐색 그려 있는데, 거기 시작 단계, 준비 단계도 있죠. 이 단계에서는 소위 우리가 인테이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이크 단계에서 공시하고 또 접수받고, 이런 단계가 되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안내,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탐색,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접수,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도자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원들의 탐색, 예비 성원들이죠. 성원들의 탐색, 그리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우리는 시작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이크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시작 단계의 과업을 보시면은, 시작 단계의 과업 길게 적어놨습니다만, 시작 단계의 과업에서는 시작 단계의 초기 과업은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보면 시작 단계의 초기 과업은 자신이 이 집단에 속할 것인가, 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집단이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 탐색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마음에 든다면 접수를 하게 되는 이 단계를 바로 시작 단계의 과업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시작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 중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 아직은 정을 붙이기 전에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 그 정도 보시되,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줄쳐놓을 것은 311페이지 지도자가 집단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예비 집단 성원들은 집단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접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단계로 이렇게 안내, 또 탐색, 그리고 접수로서 설명하는 것이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집단의 시작 단계의 토대는 신뢰 구축이다. 이런 단계에서 신뢰를 구축한다 해서 신뢰 구축 하나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기 단계는 저항 다루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단계 초기 단계는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집단이나 집단 성원들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기 자의식을 지키는데 모든 리비도를 다 쓰는 단계, 이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12페이지 집단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저항, 불안, 갈등이 도드라진다. 그래서 바로 이걸 달래는 그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읽을 것은 3번에 있는 초기 단계의 과업에서 성원 소개,
목적 명확화, 또 집단 소속감 촉진, 또 집단 규칙 설정, 또 성원들의 목표 수집,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초기 단계의 특징은 거기 오면 불안, 갈등, 또 지도자에 대한 도전, 뭐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저항 다루기라는 것처럼 저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줄쳐놓은 것은 313페이지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내 불안과 방어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를 우리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의 갈등은 갈등이라고 적어놨지요. 초기 단계의 갈등은 집단 구성원들이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갖고자 하는 소위 욕구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말들을 이게 복잡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4번 체크하실 것은 4번에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내 위계 순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원들 사이에뿐만 아니라 집단 지도자와도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을 초기 단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성원들과 또는 집단 지도자와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항이 이렇게 분출되는 이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바로 지도자에 대한 도전, 다른 내용 볼 것도 없고, 다음 페이지 오면 또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한 저항, 사실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발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안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갈등과 저항이 지도자든 성원이든 간에 갈등과 저항이 아주 심해지는 단계를 초기 단계, 그래서 초기 단계를 저항 다루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항 다루기. 시작 단계는 준비 단계, 다음에 두 번째 초기 단계는 저항 다루기 단계.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로 집단 구성원들 간에 가까워지면서 응집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생산성도 높아지는 단계. 또 응집 또는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 이렇게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에서 하위 집단 내 하위 집단들이 등장하는 단계인데, 3번에 보시면 중간 단계에 오면 하위 집단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간 단계는 하위 집단이 나타나는 단계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개념 거기 보면은 이 중간 단계에는 응집 단계와 생산적 단계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응집 단계와 중간 단계는 생산성 단계. 자, 응집 단계에서는 응집 단계의 특징은 서로 집단 성원들 간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감, 또 감정 정화. 아까는 갈등이나 또는 저항감 등이 상당히 심했는데, 이제는 감정이 정화가 되고 집단의 정립구시하고 집단 애착, 또 자기 표출, 이런 등등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응집 단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산성 단계는 이제는 응집,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처럼 친근감을 느끼면서 수용하는 응집 단계를 넘어서 깊은 통찰을 통한 행동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집단은 서서히 생산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서 통찰을 통한 행동 변화 단계가 이르러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바로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직면, 또 모험 시도, 그리고 생산,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직면, 그래서 친근감을 느낀다. 응집력, 친근감을 느끼면서 또 집단의 애착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감정 정화를 넘어서 또 그런가 하면은 통찰을 위한 행동 변화, 통찰을 통한 행동 변화, 그리고 생산의 개념에 직면, 또 모험 시도, 생산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런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결 단계에 가서는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통합 및 종결이죠. 통합 및 종결. 그래서 통합 및 종결 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종결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이 종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317페이지 종결 감정 다루기.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집단의 영향력 검토하기. 집단의 영향력 검토하기. 또 밑에 317페이지는 피드백, 또 피드백 교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미완성 피드백, 또 그러면 미완성 과제,
미완성 과제 마무리 짓기. 그래서 미완성 과제 완수하기. 그래서 317페이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소위 집단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을 수행하기. 그냥 수행. 집단 활동을 통해서 배운 수행. 이런 등등을 집단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종결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하되,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준비하는 단계. 그에 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긴장, 불안 또는 갈등 또는 저항이 심화되는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 가서는 응집력이 생기면서 제법 친근감도 생기고, 또 집단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자기 표현도 활발해지고, 이런 단계로서 점차 통찰을 통한 행동 변화를 통해서 행동으로, 소위 행동이 생산성으로 이렇게 접근해가는 단계를 중간 단계.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바로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통합과 마무리를 짓는 단계로서 이 단계로서 감정 다루기, 종결 단계에서 감정 다루기, 또 그런가 하면 집단의 영향력 평가하기, 또 피드백하기, 배운 것 수행하기, 이런 등등의 역할을 종결 단계에서 한다고 정제를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집단 발달 단계를 이런 것처럼 그냥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반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노턴 것도 많이 씁니다. 노턴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단계 노턴 것을 한번 단계를 보겠어요. 노턴 또는 노든의 발달 단계,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노든은 집단 발달 단계를 5개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준비 단계, 인테이크니까 준비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오리엔테이션 단계.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말하자면 주도하는 단계. 그래서 상당히 활달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투쟁적 리더를 중심으로 발달한 단계.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투쟁적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계를 오리엔테이션 단계. 다음에 세 번이 탐색 및 시험 단계. 이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이제는 제법 하위 집단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하위 집단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응집력이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한 통제 기제도 발달하고, 또 그런가 하면 목표도 명확해지는 이런 단계를 탐색 및 시험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 단계. 이 단계는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죠. 문제 해결력도, 집단 응집력도, 목표에 대한 일치도도, 또 역동성도 최고조에 달한 단계를 바로 문제 해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319페이지에 문제 해결 단계를 보면은 성원들 간 상호 의존성과 응집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또 목표적인 일치성이나 협동 능력도 최고조에 달한다. 집단 기능도 최고조에 달해서 마치 집단 운영이 물이 흐르듯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듯이 집단이 운영되는 것을 운영 절차의 습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역동적이면서도 평형을 이루는 역동적 평형의 단어로 설명되는 것을 문제 해결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단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준비 단계는 이 시작 단계와 시작되어 가는 것이고,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단계,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아직은 목표의식이 뚜렷이 못하기 때문에 투쟁적 리더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초기 단계와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서 탐색 및 시험 단계, 하위 집단이 생기면서 응집력이 생기고, 또 그를 조절하기 위한 통제 기제도 발달하는 이런 단계를 여기 온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찰을 통한 행동 변화가 점차 생산성과 연결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 단계도 같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노턴을 분류해서는 이 일반적인 중간 단계를 탐색 및 시험 단계와 문제 해결 단계로 같이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단계, 발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중간 단계 연결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종결 단계는 종결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턴의 분류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그런가 하면 사리와 가린스키의 발달 단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랜디의 발달 단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노턴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32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이제는 실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관계, 또 면접, 또 그러면 과정상 다양한 그 변화, 그리고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 기록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고, 출제 빈도로 본다면은 기록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치고 넘어가, 오히려 가볍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의의에 대해서는 거기 줄을 긋거나 아니지만 3번을 먼저 배경지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메모는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1대1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그 기억은 상당히 유용하고 장기성을 갖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일대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업무가 대단히 여러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하실 것이 바로 기록의 목적입니다. 제목만 가지고 기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기록의 목적을 한번 손맛을 보세요. 기록의 목적. 사복 기록해서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을 보세요. 기록의 목적과 기록의 유형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록의 목적은 바로 보면 사회복지 활동의 사실, 활동의 흔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사실이라고 썼는데, 글쎄, 사실, 활동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기록은 필요합니다. 또 그러면 후원자에 대한 보상, 이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활동이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진지를 보여줘야만이 후원자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자의 보상, 보상 획득이죠. 후원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 보면 통계적 보고서 작성, 다음에 보고서 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지도 감독의 자료.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사회복지사의 사고 조직화, 아까 기억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볼 적에 바로 그런 사회복지사의 사고 조직화, 그래서 거의 문장이 쓰여져 말았습니다만은 체계적 검토를 하기 위한, 단순히 기억만 가지고는 이 사회복지사의 생각을 조직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사고 조직화 쓰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고 조직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이런 사회복지사의 사고가 조직화되지 않으면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교육자료. 7번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기록은 교육자료로서 아주 유용을 합니다. 또 그러면 그 보면 조사 연구자료, 그리고 나서 8번에 적격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 기록에 대한 이 실천 기록이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몇 가지로 적어볼 봤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3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활용, 결국에 목적이나 활용과 같은 목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기록의 활용도 중요시하시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표를 해주시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 서비스 내용을 보고할 수가 있다. 또 사례의 지속성,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 전문가 간 의사소통, 사고를 조직함으로써 여기 의사소통이죠. 전문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기록을 공유할 수가 있다. 또 그러면 행정과업 자료로 제공할 수가 있다. 보고서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자료로 제공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등등 기록의 활용, 오히려 기록의 활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기록에는 사회복지 실적의 기록의 유형에는 문제 중심 기록도 있고 요약 기록도 있고 과정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의 유형, 사복실천 기록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록의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중심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 중심 기록. 자, 이 사복실천 기록에 있어 문제 중심 기록이라는 것은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 중심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중요 표시를 먼저 324페이지 장점, 간결하다. 기록이 간결하다. 기록이 간결하다. 또 그런가 하면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기록이 간결하고 통일되므로 질 높은 기록 검토가 가능하다. 질 높은 기록 검토가 가능하다. 질 높은 기록 검토가 가능하다. 또 그럼 전문직 간 의사소통, 여기 나오죠. 전문직 간 정보소통, 다시 말해서 전문직 간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전문직 간,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간 정보교환 또는 전문직 간 의사소통이 촉진됨으로써 공조를 해서 2번과 4번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중심 기록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나친 단순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문제는 단순화의 문제. 단순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문제로 간결이란 단어는 단순화는 오히려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지나치게 간결하게 하다 보면 문제를 중심으로 부분화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왜냐하면 환경과의 관계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문제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경시하는, 지나치게 문제 중심을 두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경시한다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법으로서는 이 문제 중심 기록으로서는 대문자로 소프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 324페이지 문제 중심 기록 방법에서 소프,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주관적 정보,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객관적 정보, 바로 이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어세스먼트 계획을 말하자면 사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랜 기획을 해나가는 이런 방법, 소프 기법이 문제중심 기록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 기록도 우리가 가지고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약 기록이 있습니다. 요약 기록. 요약은 여기죠. 두 번째 요약 기록. 자, 여기는 기록을 정겠습니다. 요약 기록. 자, 여러분들 요약 기록을 보세요. 줄만 긋겠습니다. 요약 기록은 1회 면접에서 파악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점을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식. 바로 압축 기록이라고 합니다. 압축 기록.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록 형태로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요약기록이 되겠는데, 요약기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정하여 기록하거나 3번입니다. 특정 행동이나 사실 등에 관련된 기록을 필요로 할 때 작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해진 시간 범위를 가지고 기록하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이나 사실 등에 대해서만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요약기록, 압축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요약기록은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은 보셨고 5번을 하나 더 체크하셔서 기록의 목적이나 내용의 윤곽은 중요치 않습니다. 일정한 원칙이 고려되는, 일정한 기본 원칙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요약기록 또는 압축기록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보시면은, 요약기록의 장단점을 보시면 이 요약기록은 사례가 장기간 계속될 때 유용한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면서 전체 과정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단점은 지나치게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기록 배후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그 노력이 경시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정기록이 있습니다. 과정기록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는 건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의 내용부터, 즉 언어적 전달 매체의 송수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언어적 전달 매체까지도 상세히 적어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한순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판단까지도 같이 기록하는 것을 과정기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화의 내용만 가지고 적는다면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하는데,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의 느낌, 사회복지사의 느낌이나 판단, 또 언어적 전달 매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전달 매체에 대한 해석까지도 같이 이 기록을 할 적에는 과정기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야기체 기록이라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본다면 하지만 같이 어떤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비언어적 전달 매체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하는 사람은 따로 구별합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진행되는 과정을 단순한 문답체가 아니라 워커의 판단이나 해석을 더해가면서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비언어적 포함까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과정기록, 대화처만 쓴 이야기체 기록을 포함해서 비언어적 전달 매체까지 다 포함시킨 이런 과정기록은 실습 도구로 아주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6페이지 4번에 슈퍼비지나 교육적 도구 또는 실습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과정기록인데, 문제는 역시 공력이 많이 든다고 보겠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정기록의 장단점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자아, 사람의 자기인식 및 서비스 과정에서의 자아의 활용을 향상시켜준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줄을 쳐놓을 것은 바로 시간이 너무 빨리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 실무에 사용하기에는 의미는 좋으나 활동하기는 그렇고, 오히려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만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은 저쪽 위에 있는 작성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완벽한 기록은 불가능하다, 또 기억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6번, 7번을 같이 단점에다 집어넣고 읽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진단 기록도 있고 시계열 기록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기록, 표준화된 절차에 의한 기록,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출제가 되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 요약 또는 압축 기록, 그리고 과정 기록, 특히 과정 기록이 그 중에 가장 영순위 출제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록의 내용을 보면 단계적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겠지만 기록의 내용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가볍게 쭉 보시되 1번에 3번 기록의 목표.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그 사회복지사의 책무성, 효율성, 또 사적 권리의 달성, 이 3개 정도만 봐주시고 탐색 경성 나머지 좋습니다. 328페이지 가면 기록에는 좋은 기록도 있고 좋지 않은 기록도 있습니다. 좋은 기록은 서비스의 결정과 행동에 초점을 둔다. 또 클라이언트와 상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또 그런가 하면 각 단계에서 끝에 서비스 전달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 표시하시고,
좋은 기록은 상황 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읽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의 관찰 사항과 해석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바로 네 번째의 4번의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뭐 5번이나 6번, 7번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수용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어느 누구나 받아들이는 사회 통념상 이 과점은 일반적인 그 견해의 이 과점 입각해서 기록되고 있다. 그건 좋은 기술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견해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9번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좋지 않은 기록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9번에 보면은 행위자가 식별되지 않는 수동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부정확한 사정, 잘못된 판단, 비윤리적 행동,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정보, 또 그럼 초점이 없는 기록, 맞춤법상 오류가 있는 기록, 또는 진부한 용어를 사용하는 기록, 뭐 읽지 않더라도 당연히 좋지 않은 기록이네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체크하시는 9번, 행위자가 식별되지 않는 수동태 문장의 표현은 좋지 않은 기록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2교시 2교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료를 모두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2교시 3교과 지역사회복지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